211번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정명인. 여긴 어디 있어요? 네. 몇 번 썼어요? 응? C번이요? C번. 죄송합니다. 보시죠. 이것도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은데요. 신생아죠? 신생아는 not passive. 뭐 하지 않아요? 수동적이지 않대요. 그렇죠? 수동적이지 않대요. 그리고 no는 and not이죠. 그리고 또 뭐 하지 않죠? 적극적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적인 글이죠. 수동적이지도 않고 적극적이지도 않대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러면 결국 이 얘기는 원래는 어떻게 된다면 not A but B인데 그러면 A가 아니라 B예요가 돼야 되는데 이 A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 거죠? 두 개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not no로요. 즉 수동적이지도 적극적이지도 수동적이고 또는 적극적인 게 아니라 bu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어야 돼요? 수동적인 것과 적극적인 거의 반대 개념이 돼야 되겠죠. 근데 솔직히 개념적으로는 애매하죠. 수동의 반대가 적극인데 수동과 적극의 반대 개념이 but 다음에 나와야 되네요. 그렇죠? 그럼 수동적인 것도 아니고 적극적인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떤 애지? 의미 없죠. 이건 말장난이죠. What might be called 소위 어떻게 불리죠? actively blank하다고 불리는 애래요. 그렇죠? actively blank하다고 불리는 애래요. actively blank하다는 요 개념이 뭐예요? passive의 반대고 active의 반대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즉 다시 말해서 eagerly attentive. 그렇죠? as it is to sight and sound예요. 그렇죠? 명인 어떻게 잡았어요? C라고요? 응? 어떻게 잡았어요? 이 문제를 머릿속으로 개념으로 떠올리려면 굉장히 헷갈리죠. 그렇죠?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구조만 보자고요. 얘는 하얗거나 까만 게 아니라 이래요. 그러면 하얗거나 까만 게 아니라 어떤 색깔이 있지?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건 뭡니까? 하얀 것도 까만 것도 아니면 어때요? 회색이구나. 뭐 이렇게 넣을 수는 없죠. 그럼 수동적도 아니고 적극적도 아니고 뭐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수동적도 아니고 적극적도 아니고 뭐예요? 근데 솔직히 이건 애매하잖아요. 회색은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면 회색이 나오는데 수동적도 아니고 적극적도 아니면 뭐예요? 나오는 개념이 있어요? 중간. 수동적도 아니고 그럼 중간이 뭔데요? 수동적인 것과 능동적인 거의 중간은 뭔데요? 그 개념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럼 수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출제자도 자기도 헷갈린 겁니다. 그렇죠? 얘는 이 강아지는 잘 보세요. 이 강아지는 까만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야. 그럼 무슨 색이에요? 그렇죠? 회색일 수도 있지만 어때요? 그렇죠? 바둑일 수도 있죠. 까만색하고 검정색하고 흰색이 섞일 수도 있죠. 그러면 그 개념을 쓴 거네요. 첫 번째 봤을 때는 이겁니다. 얘는 패시브하지도 않고 액티브하지도 않아. 그럼 어때야 되지? 그렇죠? 패시브하지 않으니까 액티브하게 어때요? 패시브해. 어때요? 액티브하게 패시브하지. 그럼 이거는 어때요? 굉장히 수동적인데 어떻게 수동적이야? 적극적으로 수동적이야.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패시브하지도 않고 액티브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능동적으로 수동적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 말이 참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떠올라요? 너는 무슨 색깔이? 저는 하얗게 까매요. 그런 개념이잖아요. 액티브하게 패시브해요. 근데 이 말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줬죠? 즉 다시 말해서 eagerly. eagerly란 단어가 바로 위에서 뭐라고 쓰여 있죠? 열정적인 거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activelly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눈치 빠르시면 알아야 되겠죠. attentive부터 어디까지요? 여기까지가. 그렇죠? passive 의미가 돼야 되죠. 그렇죠? 보이는 것 또는 들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굉장히 어때요? attentive. 주의를 기울여요. 그렇죠? 그러면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을 보고 듣는 애예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수동적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어떤 것에 외부 자극을 그렇죠?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됐어요? 그 개념을 잡아보시라고요. 답은 명님 몇 번 같아요?
인크지티브예요. 호기심이 많은? 뭐가 좀 더 이렇게 외부의 시각적 자극이나 청각적 자극을 그죠 느끼고 그죠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이 개념은 뭐가 좋죠? 그쵸? 몇 번? 이거는 적응하는 거죠. 여기서는 적응한다는 말까지 없죠. 그런 거에 관심을 갖는 거죠. 적응하는 건 내가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변하는 게 아니고 어떤 외부 자극을 내가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개념이잖아요. 몇 번이요? D번이요. 됐어요?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지요? 그러면 답은 D예요.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지금 답은 찾았어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말이 돼야 안 돼요. 근데 답을 찾고 나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제부터는 독해예요. 어린아이요. 액티브해요? 깐난 애기가 막 일어나서 그쵸? 엄마한테 말 걸고 그쵸? 왜 오늘 이렇게 그쵸? 모유 수유가 늦으신 거예요? 막 이래요. 그런 거 안 하죠. 그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액티브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또 패시브해요? 그렇지도 않죠. 왜? 보면 애가 가만히만 있는 건 아니죠. 그쵸? 아주 적극적으로 그러지 않지만 또 패시브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죠. 어때요? 꼬마애들 보세요. 뭐 딸랑딸랑 소리 나면 그쪽 쳐다보고 그쵸? 그쵸? 그 엄마 뭐 소리 나면 또 그쪽으로 또 그쵸? 쳐다보고 그쵸? 전에 무슨 전문가가 있던 세계적인 전문가가 있던데 정말 그것도 대단하더라고요. 원래 내니 그죠? 유머 출신이죠. 유머 출신인 여자가 박사학위를 땄어요. 뭘로 논문 써서 박사학위를 땄는지 아세요? 그게 진짜 맞는데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로요. 그 어린아이의 감정을 그쵸? 해석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깐난 애기가 응애 울잖아요. 그 응애 울음소리의 톤을 분석해서 그걸로 저거는요. 쉬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쵸? 이렇게 보면 진짜 쌌대요. 응애 저건 배고프다는 거예요. 밥 주면 또 애가 보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애기들의 목소리의 울음 톤이요. 우리는 그냥 시끄럽게 빽빽 울어대라고 얘기하는데 걔네는 또 우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게 커뮤니케이션 채널인 거죠. 울음소리를 가지고 엄마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쵸? 뭐 이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완전히 능동적이도 않지만 또 수동적이지도 않아요. 그쵸? 애가 보면 뭐예요? 뭐가 자극이 있거나 뭐가 반짝이가 있거나 아니면 만질 게 있거나 빨 게 있거나 그러면 애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쵸? 반응하죠. 그런 면으로 보면 굉장히 얘는 어때요? 적극적으로 뭔가를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는 내가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니까 어때요? 수동적이고 리셉티브한 거는 패시브 개념일 수뿐이 없죠. 그렇지만 그거를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니까 actively receptive란 단어가 성립할 수 있겠죠. 꼬마에 대해서 굉장히 잘 얘기한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빨아들이는 거죠.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깐난아기에 대한 이론이 태블라 티어리, 그래서 뭐라고 그랬었죠? 백지 이론이었어요. 꼬마애들이 태어났을 때 어떤 상태이다? 정말 하얀 백지처럼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나띵의 상태라고 그랬었죠. 근데 이론이 바뀌죠. 태어났을 때부터 그 꼬마애들은요, 엄청나게 영악한 상태래요. 그죠? 그 표현을 못할 뿐이지 실제로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든 표현과 의사 표현을 다 하고 있다. 그죠? 애들 솔직히 귀신같이 알잖아요. 그쵸? 이게 나한테 밥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안 해주는 사람인지, 그쵸? 정말 귀신같이 알죠? 깐난 애기들도 굉장히 잘한대요. 시각, 후각 이런 것만 보고서도 실제로 다 알아차린다고 얘기하죠. 그쵸? 본능적으로. 그쵸? 그럼 굉장히 애들이 영악한 동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백지로 멍청한 바보 상태로 나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본능에 가깝지만은 그래도 그게 굉장히 영악한 짓을 한다. 뭐 이런 이론들도 있습니다. 됐어요? 22번 봅시다. 112번이요. 아름? 몇 번 같아요? 연습해야 돼요. 신진아? 어때요? 몇 번이요? A요? A? 자신감이 없어요. 목소리예요, 진아. A 같아요? 보세요. 이 문제도요. 이 문제가 포인트는 뭔가 하면 여러분이 보는 포인트를 자꾸 페이크를 주는 겁니다. 잘 보세요. breathing spell.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숨 쉴 여유죠. 숨 쉴 여유. 근데 그렇죠? provided. 숨 쉴 틈이 제공됐어요. 그렇죠? 블라블라블라블라에 의해서요. 그렇죠? 근데 이 숨 쉴 틈이 어떻게 해줬죠? 모든 병사들에게, 전투원들에게 주었어요. 뭐를?
기회를요. 뭐 할 수 있는 기회? 다시 한번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 그들의 입장과 처지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뭔가 여유가 생기니까 전투원들과 병사들이 자신의 입장이 어떤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죠? 갖게 되는구나. 그렇죠? 좋은 내용이네. 그렇죠? 보지 말자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아니죠. 중요한 거는. 이 뒷부분은요. 솔직히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말을 만들어 놨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숨 쉴 여유나 그렇죠? 그 공간이 생기는 거는 어때야지 그런 여유가 생기나요? 어때야지요? 그렇죠? 지금 보세요. arms shipment라는 표현을 모르나요? 이게 뭐죠? shipment는 더 이상 배란 의미가 쓰이는 게 아니고 선적이나 운반 이런 거예요. 그러면 무기를 실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일이에요. 여러분 하던 일을 어떻게 해야지 여유가 생기죠? 하던 일을 어떻게 해야지 쉴 수가 있죠? 진아, 하던 일 어떻게 해야지 쉴 수가 있어요? 하던 일을 계속해야 돼요? 아니면 하던 일이 열나 많아요? 프레스와 어떻게 해야지? 몇 번? 그렇죠. moratorium. 잠시 멈추는 거죠. 하던 일을 잠시 멈춤으로써 그렇죠. 뭐가 생기는 거죠?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거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렇죠? 이해가요? 그 뒷부분은 근데 여러분이 가장 힘든 것도 이 뒷부분에서 뭔가 단서를 찾으려고 그러면 계속 뺑뺑 도는 거죠. 됐어요? 단순화 시켜보라고요. 됐어요? 12번 질문. 네. 여기에 애들이 전쟁하는 애들이니까 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잠시 쉬는 걸로 해서 무기 싣는 거에 집중해서 이제 쉰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D번이요. 제가 일반화 시킬게요. 그런 거 아무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이거는 전투원이라는 게 없어도 이 문제가 성립해야 되죠. 쉬는 시간 무엇이 줬지? 그럼 제가 공부를 줬어요. 그렇죠? 공부를 줬어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쉬는 시간이 생기지? 그 쉬는 시간이 학생들에게 기회를 줬어. 자기 성적을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옷 갈아입혀도 이 문제, 논리 문제는 항상 성립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형수 못 끌고 왔죠? 그렇죠? 구체적인 갈아입은 그렇죠? 컨베터트라는 내용 가지고 뭡니까? 전쟁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그렇죠? 그것보다는 그렇죠? 어떻게 써도 일반화시켜서 말이 될 수 있는 걸 답을 찾으라고요. 형수 이해가요? 무슨 말이죠? 오케이.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하면서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하면은 무조건 제가 생각하는 걸 따라오는 것도 좋지만은요. 한번 틀리고 다시 아니구나 느끼는 게 훨씬 더 시험장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틀린 거 자꾸 틀려봐야지 그 다음에 안 틀려요. 여러분 알죠? 한두 번 틀려서는 끄떡도 안 하죠? 한 세네 번 틀려야지 그때 나중에 시험장 보면 이거 정말 많이 틀렸었는데 그렇죠? 정말 억울할 것 같지 않아요? 뭔가 하면 내가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틀렸어. 그리고 시험장 실제로 가서 또 틀렸어. 그리고 나중에 채점을 느껴요. 이거 짜증나네. 그때도 틀렸어요. 또 틀렸네. 그러면 그건 실패한 겁니다. 어떻게 되죠? 시험장 가기 전에 최대한 많이 틀리세요. 그래서 깨달아야죠. 더 이상은 안 틀리게. 이해가요? 단어도 마찬가지죠. 한 번 외웠는데 까먹었어. 다시 외우면. 두 번째는 기억날까요? 기억 안 나죠. 그렇죠? 그럼 또 틀려서 이거 또 까먹었네. 또 외워야죠. 나중에 안 까먹을 정도까지요. 그렇죠? 계속 시행착오를 해보세요. 13번. 조수연? 몇 번이요? 수연이. 2번? B번이요? 보세요. 이 문제도요. 잘 구조만 보세요.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어떤 소설의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것은 그렇죠? 그럼 제 눈에는 아이디어란 단어가 뭐야? 아이디어를 분석하는 것은 compare, 하게 만들죠. 그러면 순점역죠. 이거를 분석하면 해야만 해. 뭘 해야만 하죠? 그렇죠? 그 작품의 형태를 분석해야만 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 머릿속에 나오는 거 뭡니까? 아이디어를 알면 뭘 알 수뿐이 없어요? 그렇죠? 아이디어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형태를 알아야 되죠. 그러면 아이디어와 형태, 이거 굉장히 전형적으로 쓰는 거죠. 내용과 형식은 어떻다.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밀접한 거죠. 그렇죠?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형태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왠지 마치 논리 문제 푸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것 같죠. 방향과 틀이 잡혀야지 그 내용도 파악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놓고, 그렇죠? 여기 뭐라고 나와요? 그렇죠? 아이디어와 폼은 뭐다? 순접이다. 얘기해 놓고
특히 이럴 때예요. 이럴 때. 그럼 이 상황은 요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일까요? 일치하지 않는 경우일까요? when이 순접이니까. 이 경우랑 일치하는 경우가 요 when 이하에도 나와야겠죠. 맞나요? 그러면 보세요. 형태와 그대로 줬어요. 약간 트릭 썼습니다. 뭐를요? 아이디어를 내용으로 바꿔놨죠. 그렇죠? 내용은. 그렇죠? 둘이 어떤 관계죠? 그렇죠? 이거 알아요? 이 책? 그렇죠? 필요 없죠. 그렇죠? 뭐만큼이나 이 책 안 읽어봤는데 배경 지식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어디에서 나오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둘은 어떻다? 그렇죠? 관계가. 순적 관계라는 단어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이해해요? 수연. 그러면 뭐가 좋겠어요? C요. 밀접한 관계입니다. 상호 관련성이 있습니다. 됐어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화시키는 게 문제를 가장 쉽게 풀 수 있고 그 지문을 가장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첩경입니다. 그렇죠? 13번. 됐어요? 질문. 213번. 질문은 많이 해요. 제가 질문하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질문하는 거 말투는 왜 이래요? 막 그렇게 얘기해도요. 질문하는 거 싫어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질문 자주 하면 찍히는 거 아닐까 그러지 말고 조금이라도 궁금하면 얘기하세요. 그렇죠? 궁금하면. 수진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거 없어요? 수진이 항상 궁금한 얼굴 같아요. 뭔가 그렇죠? 14번. 황현정? 몇 번 썼어요? 모르겠어요? 그럼 황현정 잘 봅시다. 어떻게 된다면요. 우리가 빨리 가면서 내용만 찾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주장을 하건 말건 걔네가 과학자들이 어떤 주장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저거는 내용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쫙 보니까 연장님 쫄기 시작하죠. 그렇죠? 탄소화합물 저 문과인데요. 관계없어요. 그렇죠? 탄소화합물 저 문과 전공해서 잘 모르는데 필요 없다고요. 그것들은 이야기한 그것들은 그렇죠? 중요한 역할을 하네. 그렇죠? 근데 서치예요. 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군요. 그렇죠? 지구 생명체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중요한 왜냐하면 가능성 때문에 어떤 가능성이죠?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중요한 역할이래요. 그렇죠? 우리는 크게 그림을 그려갔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단서를 보죠. 연정. 뭘 봐요? 얘를 봐요. resulting from이라는 게 나오니까는 찌릿하죠. 왜요? result from 뒤에 앞에는 뭐가 나오죠? 결과가 나오죠. 뒤에는 뭐가 나오죠? 원인이죠. 그러면 얘가 순접이죠. 그러면 원인이 뭐죠? 얘가 가지고 있는 이거 이해할 필요 없어요. 능력이 원인이에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죠? 어떤 능력을? 정말 끊임없이 많은 뭐예요? 다양한 분자를 만들어내요. 그럼 이 뒷부분 보세요. 엄청 많은 다양한 분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이해가요, 연정?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말 많은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초래하는 결과는 뭐죠? 똑같은 말 다 했으면 되죠.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겠네요. 됐어요? 이 문제에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탄소화합물이나 분자 역학 같은 게 들어갈 이유 있어요? 아니죠. 답은 D번이요. variety. 그렇죠? 다양성. 이것뿐이 없죠? 그럼 여러분 눈에는 이 result from이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그렇죠? 질문. 예? C는 뭔데요? 번식, 잘 물어봤어요. 번식이요. 그렇죠? 다양한 분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원인이죠. 즉,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번식이죠. 맞아요? 번식은 많은 걸 만들어냅니까? 조그만 걸 만들어냅니까? 아무것도 안 만들어냅니까? 물어보면 번식의 반대는 뭔데요? 번식의 반대는 뭔데요? 물론 안 번식이죠. 안 번식. 그렇죠? 번식은 새끼를 낳는 건데 새끼가 꼭 다양하게 나오던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 더 가는 겁니다. 그렇죠? 뭔가 하면 다양한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렇죠?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이게 꼭 번식이 되냐고요. 잘 보세요. 제가 번식이 답이 되게 해드릴게요. 어떻게 해요? 이 단어가 없고 이 단어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뭐죠? form, 뭐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자신과 유사한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자신과 비슷한 그렇죠? 특성의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오는 건 뭐죠? 그럼 자신과 비슷한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게 그냥 재생과 번식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무슨 단어가 더 있죠? 다양함이라는 게 더 있기 때문에 리프로덕션 가지고 안 됩니다. 리프로덕션이 한 개를 만들지 두 개를 만들지 어떻게 알아요? 이해가? 됐어요? 질문. 또요. 리프로덕션이 그죠? 그래요? 사람 잡을 일이 있어요? 보세요. 번식이 끝나지 않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번식이라는 건 여러분 어떻게 본 거죠? 한 개체가 번식을 그죠? 쉴 새 없이 해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뭐 다자녀 낳기 키운 데에서 저 TV 보니까 뭐 자녀가 그죠? 12명. 와우. 놀부네 집도 아니고 좀 어떻게 보면 제 보기에는 그건 너무 비인간적이죠. 전 그거 듣자마자요. 그 어머니는 인생의 12년이 임신 중이었어요. 그럼 되게 그것 좀 끔찍하지 않나요? 잘 보세요. 이 unending 시리즈는요. 끊임없이 다양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번식이 끊임없다는 의미가 있냐고요. 번식은 계속 낳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낳는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면 번식 앞에 뭘 해주려면 끊임없이란 말을 써줘야지 끊임없는 번식이죠. 그렇죠? 그러면 뭐 한 세대의 번식, 그렇죠? 일시적 번식, 그렇죠? 짧은 번식 이것도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번식 자체가 영원하다는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어떤 종이 번식을 하면은 여러 번 이어서 하니까 계속 되어지겠지라고 예측할 뿐이지 번식 자체는 그냥 새끼를 낳는 거예요. 됐어요? 또요? 응? 언엔딩하고 스테빌리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안정의 반대는요? 안정의 반대는 그죠? 뭐예요? 그 끝이 있는 거예요? 안정의 반대는 불안정이죠. 그죠? 안정의 반대는 불안정이죠. 안정의 반대가 뭔데? 불안정한 거죠? 네? 어느 걸 고정으로 해요? 고정의 반대가 그러면은 저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지금 스테빌리티가 어떻게 돼서 그 다양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하고 안정성이 되죠?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다양한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불안정해요? 안 나온다고요. 매치가 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이겁니다. 뭔지 느낌이에요. 느낌.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그거군요. 자꾸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어떤 느낌을 해서 만들어냈나 제가 유추해보니까 unending. 그쵸? 쭉. 그쵸? 쭉. 끊임없이 쭉. 그쵸? stability. 왠지 쭉. 그쵸? 보세요. unending은요, 끊임없이 요동칠 수도 있고, 끊임없이 뭐 발광을 할 수도 있죠? 끊임없이요. 난리를 칠 수도 있고요. stability는요? 그 개념 아니라고요. stability는 안정이에요. 일시적으로 안정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꾸 개념을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 한 단어 집어넣어서 맞춰버리면은요, 그렇죠? 짧은 글이 지어지는 거예요. 논리 답이 아니고요. 됐어요? 네. 또요. 14번. 괜찮아요? 오케이. 15번 볼게요. 바울 몇 번 썼죠? 응? A번이요. 이 문제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보세요. 일단 뒤에서부터 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either A or니까 이거 역접이죠. 그렇죠? 그러면 무조건 아부하거나 그렇죠? 또는 이것도 절대적인 거죠. 무조건 어떻게 하는 겁니다. 아부의 반대 단어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아부의 반대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누구에게 있어서? 자기 부하 직원에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부하 직원들이 무조건 아부나 무조건 반대야. 그러면 뭐가 없죠? 얘에 대해서는 중간이 없군요. 뉴트럴. 그렇죠? 양쪽 극단만 있으니까 괜찮네요. 뉴트럴. 괜찮죠? 질문. 215번. A번 괜찮은 것 같아요. 질문. 또 있어요? 방향성이 괜찮죠? 아까 그랑 똑같아요. 하얗지도 않아요. 완전히 하얗거나 완전히 까매요. 뭔 없죠? 회색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문제죠. 됐죠? 재밌네요. 그렇죠? 이런 성격 있죠?
이런 성격이요. 그쵸? 그, 사람들 보면은, 친구 아니면 적으로 만드는 사람. 그쵸? 이런 사람도 있죠. 친구 아니면 무조건 적인 사람. 그쵸? 그저 그런 관계야. 이게 아니죠. 그쵸? 항상 그렇게 만드는 사장이 있죠. 그쵸? 근데 이런 사람들 보면 대충 어때요? 그, 객관적이지 않죠. 저도 옛날에 그런 선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선배가 하면요. 자기가 그, 이뻐하는 애는 무조건 이뻐요. 그쵸? 자기한테 잘못해도 이뻐요. 근데 싫어하는 후배는 자기한테 잘해도 재수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좋아하는 애가 사고 치면 귀엽지 않냐? 애가 그런데. 근데 싫어하는 후배가 잘하면은 뭐 어때요? 재수 없어. 또 이렇게 나와 이러는 거죠. 그쵸? 응? 아부 플러스를 보지 마세요. 그냥 대립시키려고 쓴 겁니다.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이렇게 본 거예요. 응? 그러면 잘해주든지 못해주든지로요. 그쵸? 됐어요? 오늘 굉장히 태클이 많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가장 제가 단순하게 쓰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인데 솔직히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은 문제가 까다로워질수록 쓰지 않는 게 좋죠. 인생이라는 게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눠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금씩 섞는 거는 그거를 그때그때마다 개념을 설명하기가 여러분한테 하니까 대조되는 개념을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흰색 검은색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긍정적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호의적, 그렇죠? 악의적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대조하려고 플러스 마이너스 쓰는 겁니다. 저 두 개념이 대칭돼야 된다는 거죠. 아부에 대칭되는 개념은 그렇죠. 그게 굉장히 뭡니까? 계기구. 그렇죠? 이러는 거겠죠. 됐어요? 그리고 이런 개념은 좋아요. 선생님 아부의 반대 개념이 왜 꼭 그렇죠? 뭐 나왔었죠 아까? 엔티퍼스 반감이어야 돼요. 그렇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에서 아닌 경우에는 아니게 보도록 단서를 줄 거라고요. 아부의 반대의 개념이 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솔직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솔직함이 될 수도 있죠. 있는 그대로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216번 하유라 유라 응? 5번 이 문제도 쉽지 않죠. 이 문제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이 문제 맞은 것 같은 분. 손 안 들겠죠? 그렇죠? 괜히 손 들었다 틀리면 맞은 것 같아요? 1번이요. 이유는? Control by 1번이에요. 1번이에요. 근데 느낌 가지고는 좀 약하죠. 느낌보다는 그쵸? 이를 뭐 썼죠? 승원이었군요. 승원. 그쵸? 솔직히 이 많은 학생들 중에 승원이랑 그쵸? 느낌이 비슷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요. 그쵸? 느낌으로 설득하기는 힘들어요. 그쵸? 느낌보다는 좀 더 가봅시다. 잘 보세요. 안정 기간 동안에, 그쵸? 안정기 동안에 많은 예술학교, 미술학교들이 대신해요. 그쵸? 컨트롤 받는다는 것은 통제받는 거니까 포지티브한 내용이에요? 네거티브한 내용이에요? 네거티브한 내용이죠? 안정기 동안은 많은, 그쵸? 예술학교들이 통제를 받는다. 누구에 의해서 통제를 받지? 그럼 저는 항상 단순한 거 떠올려요. 그쵸? 뭐 떠올리죠? 저는 아름. 뭐 떠올려야 되죠? 저는 이거 떠올려요. 컨트롤러. 일단 제가 보기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예술학교가 그렇죠? 너무나 통제를 받아요. 누구에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술학교 누구한테 들어갈까? 과학자들일까? 정치가들일까? 막 그러지 말고요. 어떤 애요? 누가 통제하죠? 통제하는 애들이겠죠. 그렇죠? 통제하는 애들이요. 그렇죠? 그 결과 여기서 재밌는 개념이에요. 진정한 크리에이티브 작품, 그렇죠? 크리에이티브한 작품은 그렇죠? 이루어집니다. 이런 애들에 의해서만. 그럼 여기서 재밌는 개념이 있어요. 진정한 크리에이티브란 단어가 나옴으로써 예술이란 개념이 무슨 개념이에요?
크리에이티브한 개념이어야 되네요. 그쵸? 예술은 크리에이티브한 건데 크리에이티브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통제받아. 그럼 여기서 무슨 개념이 또 나옵니까? 저는요. 크리에이티브하지 않은 애에 의해서 그쵸? 통제받겠네요. 그쵸? 맞아요? 통제하는 애가 통제할 거고 그쵸? 예술을. 그 다음에 통제하는 애는 여기서 크리에이티브 작품은 이런 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크리에이티브하지 않은 애가 그쵸? 예술을 억압하겠네요. 그쵸? 그럼 여기서는 어때요? 어떤 애가 크리에이티브가 만들어져? 당연히 어때요? 크리에이티브한 애에 의해서. 그쵸? 크리에이티브한 애에 의해서. 또 예술 학교는 크리에이티브하지 않은 애가 통제하니까 얘네들은 크리에이티브를 못 만들죠. 맞아요? 못 만들죠. 그럼 크리에이티브 만드는 애는 크리에이티브인데 그러면 또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어떤 애가 또 될까요? 통제받지 않는 애가 또 그죠? 크리에이티브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특히 크리에이티브하지 않은 애에서 통제받지 않는 애. 어떤 아트 아카데미를 어쩌 벗어난 애. 그렇죠? 벗어난 애. 얘는 통제받고 있으면 여기서 크리에이티브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벗어난 애. 학교를 벗어난 애. 뭐 이런 개념이 나오면 되겠네요.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알겠죠? 저는 최대한 얘 두 블랭크가 어떤 개념인지를 잡으려고 의미를 그렇죠? 뭉뚱그린 겁니다. 가장 쉬운 단어로. 됐어요? 그 다음에 잡아보는 거예요. 첫 번째 블랭크는 통제하는 애, 창의적이지 않은 애. 그쵸? 이런 개념이어야 되죠. 근데 통제하는 애, 창의적이지 않은 애 보니까는 일단 리포머 날라가죠. 임포스터, 사기꾼도 나올 이유 없죠. 그쵸? 그 다음에 스페셜리스트, 전문가가 통제하면서 창의적이지 않다는 개념. 창의적이진 않죠. 그쵸? 근데 통제한다. 애매하네요. 여러분이 보기엔 뭐가 가장 통제하다는 개념과 창의성이 없는 거에 가까워요? 제가 보기에는 통제하다는 것보다는 통제하는 걸 보면 매니저가 가까운데, 그렇죠? 창의적이지 않다는 걸 보면은 무슨 단어가 굉장히 강력합니까? 도그마티스트, 이게 뭡니까? 독선이죠. 이거는 생각이, 유연성이 없는 애죠. 그렇죠? 그러면 도그마티스트 괜찮네. 다른 것보다요. 그렇죠? 문제는 뒤에 있는 거죠. 뭐예요? 그러면 창의적인 것은, 진정한 창의적인 예술 작품은 누가 만드는 거지? disenfranchised. 됐어요? 이 단어 보니까 뭐였습니까? 선거권을 빼앗다, 공민권을 빼앗다, 뭐 이런 뜻이에요. 프랜차이즈 네모칩니다. 이 단어 설명한 적 있었나요, 여러분한테요? 언제 설명했었죠?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나요? 프랜차이즈라는 단어 설명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앞에 보세요, 주목. 한꺼번에 외우게 해드릴게요. 옛날에 유럽은요, 웨스트팔렌 조약 이전에는요, 유럽은 네이션 스테이트, 뭐죠? 민족 국가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정말 유럽은 하나였죠. 그냥 국가라는 게 존재하지 않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유럽에서 진정 개화되고 문명화된 민족은 국가는 어느 나라뿐이 없어요. 솔직히 엄밀히 얘기하면. 얘기했었나요? 얘기요? 안 했었어요? 진정으로 제가 보기에는 진짜 뛰어난 문명과 그렇죠? 문화를 소유했던 민족은 두 가지예요. 그리스하고요. 로마하고요. 얘는 진짜 그 고대에 엄청 똑똑했습니다. 지금 어때요? 그리스나 이태리. 그래서 유럽에서 그렇게 잘 사는 나라 아니죠. 그리스와 로마 문명이 번영했을 때 나머지는요. 저 영화 같은 거, 킹 아서 같은 거 보면 어때요? 그렇죠? 영국에 있는 애들, 앵글로색슨 애들. 완전히 야만적이죠. 그렇죠? 로마의 군단이 갈 때 걔네는 뭡니까? 그렇죠? 얼굴에다 위장크림 바르고 막, 그렇죠? 뭐, 농기구 가지고 덤벼들고 이런 애들이, 그렇죠? 앵글로색슨입니다. 또, 스파르타쿠스 같은 데 보면 어때요? 골리언. 얘네들이 프랑스 애들이죠. 프랑스 애들도 무지무식했어요. 게르만, 그렇죠? 오도아키르 같은 무슨 말입니까? 저 국방의 용병이죠. 그렇죠? 무식한 애들이었어요. 걔네가 남하하면서 남방의 문화를 흡수하면서 문화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프랑크 왕족이라는 프랑크 왕국이 생겼어요. 그 프랑크 왕족은 하나의 가문이에요. 나라기보다는. 이 프랑크 왕족이 프랑크라는 나라가 생겨서 그 나라가 주변의 이민족들에게 그렇죠? 협조를 요하죠. 왕국의 번영을 위해서 전쟁이나 조공이나 이런 걸 바치고 부역을, 군용을 그렇죠? 기여할 거를 요구해요. 주변의 이민족들이 다 뭡니까? 야만족인데 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래서 걔네한테 이야기하죠. 뭐라고? 프랑크 왕국에서 니네가 도와주면 우리가 니네도 그렇죠? 이민족, 야만족 취급하지 않고 니네도 시민의 권리를 주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도권 안에서 선거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시민으로서 권리를 주겠다라고 그렇죠? 약속을 하고 걔네의 도움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걔네의 모든 도움을 받아서 프랑크 왕국을 크게 번성시킨 다음에 그 약속을 지켜요? 안 지켜요? 그렇죠? 그러길 원하죠, 여러분. 스토리의 전개를 위해서. 지켜요. 그래서 이민족들에게 시민권을 주고 제도권 안에 포함되게 만듭니다. 그 단어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프랑크 왕족이 했던 그 제도가 뭐예요? 그렇죠? 그 제도에서 뭐가 나왔죠? 프랭크. 그렇죠? 이 단어가 나옵니다. 뭐죠? 솔직한. 그렇죠? 약속을 지키는. 그렇죠? 거짓이 아닌. 됐죠? 그리고 이 프랑크족이 그 주변 민족들에게 선거권과 시민권을 줬기 때문에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다 또는 그들에게 선거권과 시민권을 부여하다. 이게 프랜차이즈예요. 이 프랜차이즈는 그래서 프랑크 왕국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됐어요? 여러분 이게 권리를 줄 때는 권리와 선거권을 주다는 뜻이지만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만든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in franchise 붙이면은 동사가 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거권을 주다, 시민권을 주다,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만들다. 앞에다 디스 붙이면요. 그 제도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죠? 통제받지 않는 거죠. 즉 제도와 그렇죠? 룰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애들이 disenfranchised예요. 됐어요? 이해하죠? 제가 왜 설명했는지 알죠? 그렇죠? 이 프랜차이즈라는 단어는 느낌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래까지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프랭크까지 같이 외우시라고요. 그렇죠? 답은 A요. 질문. 없어요? 잘했군요. 제가 이 설명을. 그렇죠? 질문이 없는 거 보니까. 그렇죠? 왜 나를 비웃는데요? 어? 봅시다. 217번이요. 아, 맞아. 승원이는 좋아요? 승원이 좋아요? 맞아서? 제가 푼 거랑 비슷했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 어느 학생은 저한테 그런 학생도 있었어요. 뭔가 하면 한참 공부를 하다 와서요. 선생님 논리 수업 듣고 굉장히 불만이 많대요. Why? 그렇죠? 전에 논리를 풀 때는 대입해보거나 아니면 느낌으로 이 두세 개 중에 이렇게 찍으면 그래도 꽤 많이 맞았대요. 그쵸? 확실하진 않지만 왠지 이걸 것 같아서 그래서 꽤 많이 맞았는데 수업을 듣고 나서부터는 자꾸 그 짓을 하지 못하게 해서 자꾸 방향성을 따지니까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못하니까는 오히려 손도 못 대겠고 더 방향성이 안 나오니까는 그나마 찍어서 맞던 것도 이제 횟수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넘어가야죠. 그죠? 그거 극복해야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거 넘기 전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얘기하고요. 그렇죠? 석양이 져서 해가 떨어질 때가 가장 화려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요. 그거를 넘어가겠는데 계속 그 상태에 머물려고요. 제가 차라리 이렇게 얘기할게요. 왜? 함정 문제를 내면 그렇죠? 다 속아요. 잘하는 학생이요. 그렇죠? 다 속아요. 함정을 얍삽하게 함정 내서 속게 함정을 딱 파서 함정 문제 내죠. 다 속아요. 근데 그 문제 절대 안 속는 학생이 있어요. 누구요? 센 기초, 왕기초. 그 학생은 그 함정에 절대 안 빠져요. 왜? 어떠니까? 어차피 찍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함정에 빠져서 틀리는 거랑 함정이 있는지도 모르고 찍어서 맞는 거랑 여러분은 그렇죠? 그냥 계속 함정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그렇죠? 찍는 거에 확률에 맡기겠냐고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 고민 중이에요. 뭐가 고민 중인가 하면은 논리는 솔직히 엄밀히 얘기하면은요. 논리는 그렇죠? 다른 과목은 틀리게요. 여러분한테 막 양적으로 늘려주는 것보다는 뭐예요? 그렇죠? 고기를 많이 잡아주는 것보다는 잡는 법만 가르쳐주면 여러분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고요. 한 4개월, 5개월, 6개월 이 정도면은요.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식으로 빠른 학생들은 한 1, 2개월만 해도 굉장히 빨리 따라오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이렇게 단서 잡아내고 이런 것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 문제랑 비슷한 문제 나오면 기다려야지 그게 아니라 자꾸 패턴이나 푸는 방법을 연습하려고 노력을 하시라고요. 그렇죠? 됐죠? 17번. 217번. 영래? 10번이요.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할만했어요? 어려웠어요? 보세요. 그 전쟁은 시작했어요.
그쵸? 재밌는 거 나왔네. In a context of. 이게 왜 나왔을까요? 이걸 굳이 해설 필요 없고, 그쵸? 이런 문맥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죠? 그쵸? 어떤 상황이죠? 요게 중요하군요. 어떤 단어? jargon. 이게 뭐죠? 전문 용어. verbal delicacy. 언어의 미묘함. 즉, 전쟁이라는 게 뭐에서 시작한 거죠? 언어가 미묘하고 어떤 전문적이고 까다로운 언어 속에서 그쵸? 시작했대요. 그리고 end요. 그쵸? 계속됐어요. 그쵸? 계속됐어요. 그쵸? 어디에서요? crowd. 그쵸? cloud of blank as blank language literature skillfully used could make it. 그쵸?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보세요. 주목. 이 문제는요. 뒤에 블랭크가 많으니까 여러분한테는 되게 어렵죠. 쳐보세요. 이 문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쵸? 언어의 애매함 속에서 생겨났다. 그리고 그 일은 계속됐다. 그쵸? 어디 속에서 계속됐을까요? 언어의 애매함 속에서 계속됐겠죠. 그래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게 cloud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쵸? 뿌연 거죠. 그쵸? 그럼 제가 보기에는 뭡니까? 그쵸? 보세요. 이 부분이요. 필요 없고요. 이것들이 할 수 있는 한이죠. 그럼 저는 이 통째로 이 부분이 뭘로 보여요? 뭘로 보여요? 그것들이 언어와 문학이 할 수 있는 한 저는 이걸로 보여요. 가능한 한 최대한 이거죠. 최대한 이러한 것 속에서 맞아요? 그러면 최대한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때야 돼요? 그렇죠? 이 느낌이 어때야 되죠? 굉장히 delicate, 그렇죠? 모호하면서 jargon적인 성격을 지닌 형용사가 들어가겠죠. 미묘하고 섬세한. 그리고 이거니까 뭡니까? 그렇죠? 뭐 언어적인 개념이 들어가든지 그렇죠? 이런 게 들어가면 되겠죠. verbal이나 language나 literature가 들어가면 되겠죠. 됐어요? 그럼 뒷부분에 굉장히 delicate하고 알아내기 힘들고 섬세하고 이런 의미를 잡아보니까는 뭐가 좋죠? 하나뿐이 없군요. 뭐요? impenetrable. 우리가 뭔가 한 번에 꿰뚫어보기 힘든. 그 다음에 꿰뚫어보기 힘든 하고 앞에 언어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앞에 있는 단어도 꿰뚫어보기 힘든 그쵸? 표현을 썼네요. 이게 뭐예요? euphemism. 이게 뭐죠? 직접 얘기하는 겁니까? 돌려 얘기하는 겁니까? 그쵸? 돌려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노골적이지 않은 말. 답은 C요. 어때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그죠? 전쟁하고도 아무 관련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뭐 과학 얘기로 바꿔서 문제 낼 수도 있고요. 철학 얘기로 바꿔낼 수도 있고요. 물리학 문제로 바꿔낼 수도 있어요. 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한 원소, 뭐 원자 분리는 그렇죠? 자건과 뭡니까? 그렇죠? 기술적 뭡니까? 델리커시 속에서 생겨났다. 그리고 계속되었다. crowd of what? 그러면서요. 그렇죠? 물리학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어떠한 그렇죠? 기술의 무엇 속에서. 그래도 이건 똑같이 impenetrable하고 그렇죠? 델리커시 개념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죠? 됐어요? 무슨 말인지요? 오케이. 그 다음에 명례도 괜찮죠? 예. 다시 한번 크게. 무슨 말이냐면 penetrate라는 게 관통하다는 뜻이지만요. 그죠? penetrate가 잘 쓰는 말이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어보다 그죠? 알아내다예요. 그죠? perceive directly. 그죠? 그죠? inside out. 그 사람의 속속들이를 그죠? 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impenetrable이면 impenetrable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inscrutable 알죠? 알아내기 힘든 arcane, cryptic. 그죠? 이런 의미라고요. 알려지지 않는 난해한 그 의미로 쓴 거라고요. 됐어요? 이해갑니까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밑에 그 방향성 잡고 나오면 밑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뭡니까? 뭐 어려운 이런 단어로 주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그 단어랑 상응하는 난이도 있는 단어로 돌려버리겠죠. 넘어갈게요. 18번. 해영 못 썼어요, 정해요? 응? A요. 볼까요? 이 문제도 재밌죠? 참 웃기는 안 하기도 하지만 이 문제 보면서 재밌어요. 그렇죠? 역사상 거의 그렇죠? 백전백승이었던 대부대를
두 번이나 격파했어요. 그쵸? 한 번도 안 싸우고 도망만 감으로써 그 나라가 바로 누구예요? 러시아죠. 그쵸? 무슨 작전? 초토화 작전. 그쵸? 두 번 당했죠? 나폴레옹 100전 100승이었었는데 어디예요? 러시아 갔다가 초토화 작전에 가서 뭡니까?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그쵸? 박살났죠. 그쵸? 또 나중에 누구도 그랬어요? 히틀러도요. 그쵸? 러시아 들어갔다가 그쵸? 어떻게 해요? 러시아 애들은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도망가면서 어때요? 다 태워버리죠? 하나도 남김없이요. 그쵸? 물자를 못 가져가게. 그래서 히틀러 부대도 2차 대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러시아 들어갔다가 완전히 다 그쵸? 부대가 괴멸돼 있죠. 싸워보지 못하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그쵸? 재밌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쵸? 뭐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인 것 같아서요. 근데 우리는 그쵸? 이런 거 모르고도 이건 풀어낼 겁니다. 그쵸? 필요 없으니까요. 봅시다. 그의 부대가 눈 속에서 어떻게 됐죠? 몰라요. 그쵸? 몰라요. 나폴레옹 떠올리지 말고요. 그쵸? 후퇴. 나폴레옹이 후퇴했어요. 그쵸? 모스크바 외곽으로 또 후퇴했는데 그것이 체인지 데이트. 뭘로 바뀌었죠? 완패했어요. 후퇴하는데 왜 완패를 합니까? 후퇴하면 도망가면 되는데. 왜요? 왜 그랬죠? 왜 완패가 됐겠죠? 도망가다가 왜 완패가 돼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요? 왜 그랬을까요? 얘가 이유겠죠. 왜냐하면 애프터가 뭐만 다음이니까는 몸에 있기 때문이죠. 러시아의 부대가 그의 병사들을 뭐하기 시작했으니까 패배했을까요? 예? 어떻게 했으니까요? 좋게 했겠어요? 나쁘게 했겠어요? 나쁘게 했겠죠. 그러면 아까 혜영이한테 물어봤나요? 맞아요? 혜영이 몇 번이라고 그랬었죠? A라고 그랬었어요? 라비지 약탈, 허라스 괴롭히는 거, 인시네이트 암시, 어설트 공격, 업그레이드 막 비난하는 거죠. 솔직히 그렇죠. 러시아 군대가 나폴레옹 군대를 그렇죠. 비난하고 막 야단치는 거 그렇잖아요. 그렇죠. 허라스 괴롭히는 거 뭐가 가장 좋아요? 뭐가 가장 좋아요? 공격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파운더링은 뭐 하는 거죠? 눈 속이 어떻게 돼서요? 깔리고 파묻혀서죠. 여러분 이 문제 D라고 쓰지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렇죠? 꽤 많죠. 그리고 D가 지금 설명드리니까 왠지 알겠죠? 눈 속에 파묻혀 있으면서 뭡니까? 후퇴하는 부대는 패배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왜? 러시아 부대가 그의 병사들을 공격했기 때문이죠. 공격한 후에. 맞아요? 근데 이 문제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여러분 주목. 적의 공격을 받으면 내가 패배해요? 잘 봅시다. 제가 혜영이를 주먹으로 때리면, 그쵸? 상상하지 마시고요. 그쵸? 이렇게 제가 혜영이를 주먹으로 때리면 혜영이는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혜영이가 되게 민첩하다고요, 보기보다. 그럼 어떻게 돼요? 피하겠죠? 그리고 얘는 도망가고 있었죠? 도망가는 부대를 공격하면, 그쵸? 어때요? 도망가 버리면 되죠? 안 맞고. 그런데 왜 패배해요? 제가 혜영이한테 주먹을 날렸어요. 그쵸? 혜영이는 피했어요.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혜영이를 맞게 하려면. 뒤에서 수호가요. 혜영이 머리를 붙잡고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도망가려고 해도 혜영이는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맞아야 되죠. 그 개념이 파운더링이라고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요? 눈 속에 갇혀서 꼼짝달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퇴하다가 공격당하니까 그쵸? 얻어 터져서 라우트,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파운더도 그냥 나온 건 아니라고요. 그쵸? 도망가는 부대가 공격당하면 무조건 완패하는 건 아닙니다. 도망가 버리면 되는데요. 근데 앞에 무슨 단서를 줬죠? 눈 속에 갇혀서 옴싹달싹 못하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됐어요? 질문. 다른 의견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5분 쉴게요. 화장실 갔다 오세요.